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건 중 중요한 질병 중 하나인 뇌경색 산재 사건에 대하여 뇌경색에 대한 간단한 의학적 설명과 함께 뇌경색 산재 사건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꼭 알면 좋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려고 하니 끝까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 쪽으로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는 뇌조직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고혈압, 당뇨, 그리고 흡연, 고지혈증 등과 같은 기저질환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뇌경색이 모든 경우에 기저질환이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산재 분야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 환경도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산재보험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뇌경색의 주요 증상은 갑작스러운 편마비, 그리고 언어장애, 그리고 시야장애, 그리고 어지러움증 등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 과정에서 어떤 핵심적인 주의사항이 있는지 큰 틀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업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선 하시게 될 것입니다.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회사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받는 그 핵심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산재보험법과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노동부 고시에서는 입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조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산재성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선 과로에 대한 입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과로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를 계량화된 수치로 증명해야 하는데 계량화된 수치로 확인하는 그 방법은 결국 시간 데이터입니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는 그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를 한번 구독하시고 업무 시간과 근로 시간, 과로, 업무 시간 자료 등에 대한 주제 그리고 과로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영상 자료를 한번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에 대한 충분한 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 환자의 경우 주로 고지혈증,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저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학적 소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앞서 설명드린 시간 데이터 관련 자료 확보에 최대한 집중할 필요가 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 개인의 건강이 안 좋다 하더라도 또는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근거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으니 찾아보시면 건강과 관련된 주장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 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과로에 대한 조사와 기저질환에 대한 검토가 정리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반드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업무 내용에 대한 조사입니다. 업무 내용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사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은 현재 총 7가지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정하고 있는데 근무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인지, 그리고 교대제 업무인지, 그리고 휴일을 부족한 업무인지, 그리고 유해한 작업 환경에 해당되는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인지, 또는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인지 등 이와 같은 총 7가지 해당 사항에 대한 분석을 기준으로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 유튜브 영상을 구독하신 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가지 해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로에 대한 조사,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 그리고 업무 내용에 대한 조사 이 세 가지를 기본적인 틀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재발생 경위서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면 어느 정도 산재 신청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은 뇌경색 산재 사건을 산재 접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구조를
설명한 부분이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 산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임팩트 있는 증명 방법과 자료를 확보하고 주장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산재 관련 영상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산재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정확히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들으신 분들 중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을 누르신 분은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